이슈 나옵니다. 최근에 원자재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 대부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랐고요. 또 이것이 관련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자재주 본격 반등에 나설 것인지 함께 전망을 해보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차은정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 다 잘 세고 오셨나요? 네. 자, 원자재 관련주 오랜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인 CRB 지수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또 어땠는지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CRB 지수 주간 차트를 보시면 아직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CRB 지수는 19개 품목 가중치 적용해서 구한 상품 지수인데요. 전체로 보면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큰 것이고요. 이제 유가가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 23%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차트를 보면 주간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300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5월 달에 이 CRB 지수는 유가 고점이랑 일치하는 수준에서 고점 형성하고 나서는 계속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가장 큰 농산물 중에서 옥수수라든지 대두를 보면 이제 옥수수도 역시 부셜당 7.02달러에서 우상향하는 모습 좀 더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두 역시 좀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별로 유가 같은 경우는 주 추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조금 그렇고요. 또 금 같은 경우도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주 추세는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가격 역시도 금과 비슷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연 가격은 일간 200일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이제 아연 역시도 2011년도 고점보다는 한 12% 정도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연은 여러 사용처가 있겠습니다만 합금으로 들어가는 게 절반 정도라고 하고요. 도금 용도로요. 그리고 이제 전지 쪽에 한 10%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이게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IT 기기가 좀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조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유가나 네네. 금은 좀 횡보세,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나 또 일부 가격 지표들은 오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주요 원자재주들도 함께 상승을 했는지 최근 가격 추이 좀 점검을 해보고요. 상승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결론적으로 상승의 원인은 딱 한 가지죠. 가장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죠. 원자재 관련주들은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HSBC에서 발행하는 PMI 지표가 52.3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6%나 수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보겠고, 이것이 중국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독일까지 같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G3가 전부 이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지수도 다 그렇고 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상품 시장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최근에서는 정확하게 그냥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돈을 많이 푼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상품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 특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젤 협약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이쪽에 상품에 대한 어떤 투자가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면, 이쪽에 투자가 재개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먼저 표를 하나 보시면요, 미국의 어떤 지금 현재 보면 주요 상품의 어떤 비상업 포지션을 보면 지금 토탈이 전부 다 고개를 들고 2013년도에 돌아섭니다. 특히 이제 곡물이나 에너지 쪽의 흐름들이 최근 들어와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표하고는 연관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상업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에 시장이 이쪽으로 전개될 것을 먼저 알고 이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있어요. 가장 이제 최근 들어와서 지난번에는 구리 가격들이 1월 달에는 강하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유가 중에서도 브렌트유가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내고 $118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나 아니면 지금 이제 두바이를 연결시키면 상품의 가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 네, 지금 유가의 나오고 움직임. 있는 네 가지 표 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맨 하단에 차트네요. 있는 브렌트유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원자재 관련주보다는 ETF 지수 상장 펀드의 어떤 움직임들이 더 좋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요 펀드들을 이제 타이거 펀드하고 지금 현재 코덱스 펀드를 가지고 왔는데 가장 많이 올랐는 거는 구리 실물 펀드가 한 5% 정도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콩 선물이 타이거 콩 선물이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선물과 은 선물 수준인데 여기 그림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구리 선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콩 선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ETF 상품의 움직임으로 보면 주가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ETF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가의 어떤 전이는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나라 주요 원자재 관련주 주요 종목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원자재 관련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원유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네. 상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어떤 런던 LME 시장에 있는 지금 현재 비철 금속 관련주들,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원자재 관련주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인 어떤 종목을 보면 알루미늄 가격, 그러니까 비철 금속 가격이 가장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였다는 것이 볼 수가 있겠고,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도 지금 현재 BNG 스틸의 어떤 움직임은 강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원자재 관련주하고 우리하고 좀 이 시장이 바로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건 또 하나는 우리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원화의 어떤 강세 흐름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원화의 어떤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서 지금 이런 흐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95원대를 넘어서 1,100원대를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이 흐름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전초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이 하여튼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쪽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것이고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니켈이나 동 이런 거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 전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 흐름도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초전인데 현재 가장 금년도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은 동 가격하고 니켈 가격이다. 이렇게 봐서 이 동 가격에 관계되는 어떤 풍산이나 대창, 이구 산업,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 니켈과 관계되는 BNG 스틸 같은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힌트를 먼저 주셨는데요. 동 가격과 니켈 가격을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전략은 잠시 후에 또 세워보도록 하고요. 관련주들 흐름을 보니까 ETF가 좀 선행해서 먼저 움직인 것 같고 관련주들 흐름은 좀 짧게 차트를 놓고 봤더니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전조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시장에서도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현준 기자,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최근에 글로벌 은행들도 원자재 금융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원자재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은행들도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BNP 파리바와 크레디 아그리콜, ING, 소시에테 제네럴 등 유럽 은행들이 원자재 거래와 관련한 자금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금융은 연간 매출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은행들이 다시 원자재 거래 금융에 자산을 분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금융이 원자재 가격과 직결되진 않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말과 2012년 초 유럽들의 자금 경색이 원자재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들 은행들은 현재 원자재 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화기구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문제는 이제 실적인 것 같아요. 예. 원자재주들의 공통점은 4분기에 실적 쇼크가 좀 컸다는 점인데 1분기에는 실적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은 지금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뭐 썩 좋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망치가 아주 높진 않은데요. 먼저 이제 고려아연 정도를 보시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2,112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로 한 0.4% 증가하는 수준일 것 같고요. 그리고 풍산은 오히려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한 365억 정도 나오면서 작년 1분기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 쪽에서 SK이노베이션 꼽아봤는데요. 네. 5,582억 정도 영업이익 내면서 작년 대비로 역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좋아지는 쪽보다는 조금씩 꺾이는 쪽들이 계속 좀 이어질 쪽으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망들은. 네, 네. SK이노베이션 뭐 정유주 가운데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른 정유사 대비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그 정도라는 거죠? 아니요, 다른 정유사들은 체크는 못했는데 네. 그냥 대형 업체 큰 종목 위주로 좀 뽑아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다 꺾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에스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한국 실리콘 문제도 있고 해서 당분간 조금 주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어쨌든 1분기 실적까지도 조금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원자재주들 수급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은 어떤가요? 예, 그 원자재 관련주들 제가 이제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이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근데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수급적인 어떤 문제에서는 국내 기관이나 그 외국인들의 어떤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수급의 어떤 동향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3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는 어떤 종목들은 0표를 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X표를 줬는데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치중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원유 관련주들은 이제 정유회사들이고 종유회사들은 이제 정제 마진의 어떤 효과를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순 정제 마진과 복합 정제 마진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합 정제 마진의 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 퍼나 PBR이나 지금 이제 에비타 쪽의 어떤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좋고 기관들의 매수가 일단 들어오는 어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원유 쪽에는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은 여기에 더 붙여서 최근에 이제 그 원유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에서 BTX 계열 방향족의 어떤 그 가격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유회사들이 방향족의 어떤 생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회사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 농수산물 관련해서 옥수수나 대두유 이런 쪽의 상승과 연관이 돼 있는 대상이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볼 텐데 흐름상으로 보면 역시 이제 흐름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쪽의 흐름도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들이고 지금 현재 차트나 이런 모양으로 볼 때는 CJ 제일제당이 어떻게 보면 대상보다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느냐, 하방 경직성이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구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소형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창이나 이구산업, 서원 이런 쪽의 흐름도 있지만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풍산하고 LS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흐름상으로서 이제 실적들이 지난해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의 흐름들은 역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BR 지수가 굉장히 좋죠. 네. 자산 청산 가치가 좋은 어떤 이런 흐름인데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다. 그러나 기간 수급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아연 쪽에는 아연이나 이런 은과 금에서는 영풍이나 고려아연을 들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ROE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것이 이제 그 좋은 거다 이렇게 좋은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들의 어떤 로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니켈의 어떤 BNG 스틸, 그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오면서 자꾸 감소하는 어떤 이런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뚜렷하게 보면 PBR 지표가 좋은 거 외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겠고, 철강 쪽에는 포스코의 어떤 시장 흐름이 지난 1월 달에 어떤 흐름들을 굉장히 좋게 가져갔댔는데 그 전체 시장 흐름에서는 수급적으로는 현대제철 쪽이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여기에 PER 지표나 PBR 지표도 동일하게 좋은 어떤 종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대제철이 좀 더 좋은 어떤 이런 모양이고, 네. 이 동네 이제 하이닉스나 연탄과 관련돼 있는 LG 상사 같은 경우도 퍼는 좋은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와서 국내 수급이 좋아지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현대제철이나 큰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구리와 연동돼 있는 어떤 풍산 정도가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 뭐 현대제철이나 여러 가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좀 짚어주셨는데요. 고려아연도 상당히 특징이 있네요. 최근에 뭐 실적 쇼크에다가 금값도 한 달 만에 최저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은 그다지 또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일단 펀드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준 기자, 원자재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 조금씩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원자재 펀드는 연초 후 수익률이 2.7%로 최근 3개월 1.5%보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높았는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에너지드림배당 목표전환 특별자산원 에너지 재간접 A펀드는 연초 후 수익률이 12%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삼성자산운용의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 자2 주식 A펀드도 수익률이 1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원자재 가격 주식 상승세는 그 배경이 됐습니다. 알루미늄 관련 종목인 조일 알루미늄의 경우 올 들어 주가가 13.2% 올랐습니다. 니켈 관련 종목인 현대 BNG 스틸은 2.9%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구리 관련 종목인 이구산업은 2.3%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종목의 실적 개선이 돋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99억 원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풍산은 구리 가격 상승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35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구리 가공업체인 서원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12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2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연 등 비철금속 부문이 매출에서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64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145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박현욱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구리 가격이 뚜렷한 반등세를 타고 있다며 원재료 구매와 가공 후 판매 시점이 2.5개월가량 되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보다 가격 상승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뭐 펀드 수익률도 좀 나고 있고요. 관련주들도 좀 올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줬는데요. 두 분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위원님, 원자재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아까 그 WTI 흐름에서도 잠깐 봤지만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멘텀이 아주 강한 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유라든지 화학 섹터는 미국의 이 셰일가스 때문에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물론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조금 아주 강력하게 개발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도 셰일가스 매장량이 상당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정유화학 모멘텀은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아주 긴 관점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달러 강세로 돌면서 좋아질 것도 같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출 비중을 좀 살펴봤더니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81%가 수출로 나가고요. 영풍과 풍산이 각각 53%, 또 59%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한 59%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종목 중에서는
고려아연이 가장 원달러 흐름에 이제 민감할 텐데 1분기 들어서면서는 원달러가 일단은 오늘도 괜찮고요. 1090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고려아연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고려아연이 수익 대비로 적정 시총이 한 6조 9천억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총이 한 7조 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아주 저렴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봤더니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화학주를 좀 팔고 있고요. 철강은 좀 기관이 조금 사고 있고 조금씩 엇갈립니다. 종목별로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좀 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풍산 쪽은 오히려 단기에 이제 기관 매수가 좀 쏠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정유 쪽에서는 SO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기관 매수가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들어왔던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원자재 쪽 트레이딩 관련해서 좀 힌트가 미국 쪽 업종별 등락률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뭐 5년 내 최고치 또 나스닥도 최근 12년 내 최고치 뭐 이렇게 경신하고 있던 상황인데 섹터별로 봤더니 소비재가 가장 강했습니다. 소비재가 가장 좋았었고요. 뭐 필수 소비재든 경기 민감 소비재 할 것 없이 소비재가 상당히 좀 장을 주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섹터였었고 가장 에너지도 좀 따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쪽이 소재 섹터인데요. 이게 아마 한국 증시에서도 어떤 그 힌트를 줄 것 같고요. 뭐 이런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자재 관련 쪽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가 적합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급등하는 그 태양광 쪽이 OCI 같은 경우는 재료가 조금 섞어지긴 하는데 지금 가장 큰 재료는 독일의 바커 글로벌 4위 업체인 바커가 지금 블룸버그 시황 나오는 거 보니까 패널 메이커로부터 수요가 늘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직전 분기까지만 해도 이제 3분의 2 정도만 공장을 돌렸었는데 또 재고로 충당을 했었고요. 갖고 있는 거 이거는 OCI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황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패널 메이커에서 수요가 그러니까 오더가 들어오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웃풋을 늘리겠다는 시황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좋은데 바크가 지금 한 8.8% 올라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GCL 폴리라든지 중국의 잉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연동된 흐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OCI는 그 이 부사장도 말했지만 앞으로의 전망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30달러 선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전만큼 강한 시세는 아니더라도 뭐 트레이딩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목은 네네.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글쎄 이제 원자재 가격을 아까 살펴봤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쭉 올라갔던 거는 브렌트유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은 아니지만 비상업용 포지션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니까 시기상조니까 트렌드적인 공략보다는요 트레이딩 공략이 좋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어떤 이런 자리 그러니까 중단기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보는 차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S&P에서 그 골드만삭스의 어떤 상품 지수를 저는 주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 골드만 상품 지수가 GSCI 지표인데 이 지표를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그 뉴욕 상품 거래소의 CRB 지수하고 같이 비교해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뉴욕 시장이 이제 물론 상승했던 어떤 기조도 있겠지만 골드만삭스가 발표하는 상품 지수는 상승하고 난 이후에 횡보 수렴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의 어떤 상승의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기간의 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약간의 고가놀이성의 어떤 흐름이니까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위로 뻗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의 어떻게 보면 그 DMI 지표의 어떤 그 플러스 DM 이쪽의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이 흐름의 어떤 흐름은 속도가 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에 CRB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개를 숙여 있지만 골드만삭스의 어떤 상품 지수는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다. 그러면 지금 상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하락의 트렌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지만 중소형주들
종목주들은 지난해 한번 급하게 움직이고 나서 아래로 해서 옆으로 횡보 수렴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먼저 반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전 큰 그림에서 SK 이노베이션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그렇게 가져온 이유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을 것이 많고 아까 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방향 쪽이라고는 BTX였던 이런 쪽의 어떤 움직임들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모노에틸렌 그리콜이라는 어떤 이 제품의 어떤 가격도 좋은 어떤 흐름이라서 1분기의 실적은 SK 이노베이션이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붉은색 표시가 있는데 이게 국내 기관들의 어떤 매매의 흐름입니다. 최근 한 달 이상을 붉은색이 굉장히 많고 파란색이 안 보인다는 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는데 흐름상으로는 일봉상의 흐름은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삼각 수렴 형태의 흐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변곡점인 향후에 이제 한 주 내지 두 주 사이에서 분명히 변화의 흐름이 나올 건데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이런 변화의 흐름보다는 물결의 흐름들을 다시 위로 변화시켜주는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매수 가격은 16만 6천 원. 16만 6천 원에 매매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9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국 전문가는 SK이노베이션 최선호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투자 전략 공통적으로 아직까지 원자재 주들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아마 경기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가의 흐름을 봤을 때나 그리고 금값 2010년이나 2011년도에 보여줬던 대세 상승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짧게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자재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